저는 지금 이번에 70주년 기획 특별 행사를 맡아가지고 제 앞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린노블클럽 백호 회원님이시자 초록우산 중앙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영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지영입니다. 예,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고요. 그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가 유아교육 관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초록우산을 작년에 처음 제가 참여하게 돼서 그동안에 제가 할 일을 못한 것 같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듣자 하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하셨고 또 기업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도 봉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네, 그 전업주부에서 또 여성경제인으로 활동을 했고 또 지난번까지 국회의원까지 했는데요. 그 전업주부로 이렇게 하면서는 전혀 봉사를 생각을 못했고 또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는 나름대로 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소개받고 또 제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또 갑자기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려고 부회장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송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지닌 정치가시고 네. 기업을 운영하신 기업인이시고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그 이전에 젊으셨을 때 네. 활동하셨던 시대에는 워킹맘이라는 네. 단어 자체도 드물고 네. 사실 워킹맘으로 활동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예. 그렇게 시초가 되신 거세요? 네.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 귀국을 해서 보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주부로 몇 년간 살았던 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여성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전업주부에서 기업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 많았죠. 그런데 그 길이 저희 시작할 때 남편이 저를 일을 못하게 하려고 10개 조항의 각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각서를 이렇게 화장대에다 붙여놓고 각서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대신 저는 이제 어떻게 잘 위기를 넘겼느냐 하면은 그 각서 조항을 지키는 길만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을 제 편으로 만들고 또 그 각서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좀 힘이 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일을 그만둬 누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려면은 남편과 내 가족들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 제 옆에 제 두 딸이 저를 일하는 엄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남편도 제 편이 돼서 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좀 이겨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위기를.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계약 조항 혹시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네, 몇 가지 조항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억울해서 지금 직장 여성들이 들으면은 네네. 왜 저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조항은 우선 남편의 스케줄이 1순위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은 엄마가 책임진다. 그리고 제가 귀가 시간은 남편보다 늦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그 가족의 식단은 주부 책임이다. 예. 그리고 절대로 일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면 손 들고 들어온다.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무지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아니 그 까다로운 계약 조건도 불구하고 네. 왜 그렇게 바깥 일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이 하고 싶었고 저는 여성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 시대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 생계를 위한 여성들 일을 많이 한 편입니다. 제가 여성 경제인 활동하는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일, 또 뭔가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점을 다 극복하고 또 그거를 이겨내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절대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이 상할 때는 뭐 옛날에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차에 가서 문 닫았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는 탁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활동을 하셨기에 지금 제 네. 앞에 정말 부회장님으로서 대단한 분으로 아유, 계시는 별 게 말씀을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공적인 일에 네. 뭐 많이 하고 싶고 네.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계기나 예. 뭐 어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전업주부에서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첫 일이 그 미술학원 원장과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그 일이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일을 하는 게 돈을 벌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명문 교육기관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계속 돈을 벌면서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육자로서의 돈을 벌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 머릿속에는 뭔가 내가 크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것, 학원 원장으로서는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중에 하나가 남편이 월급 그 전문 경영인인데 월급을 갖다 주고 생활이 되니까 전 제가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예, 그래서 막 열심히 찾다가 결국은 그 유엔 아동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던 월간유아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유엔 아동복지기금이 지원되는 나라에 저희가 끊기면서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뭔가 그런, 이건 수익 사업은 아니니까 그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도중에 저한테 인수 제의가 와서 제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돈을 버는 일보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유아교육계에 거의 30여 년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솔직히 느낌이 제 앞에 네. 계신 선생님께서, 부회장님께서 네. 신사임당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건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네. 수많은 재단 중에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네, 이렇게 기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네. 알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 기부하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국제기구 단체는 기부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이제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제가 6, 7개 단체를 했었는데 초록우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평소 이제 어린이 관련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작년으로 인해서 이 분야, 제가 활동하던 유아교육 분야에 이제 그 손을 띄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손을 띄게 되면서 뭔가 내가 사회에 그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 한 10여 개 단체 소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국제 기구가 많아서 해외로 많은 기부 금액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많은 기부액이 우리나라에 어린이들한테 기부되고 물론 해외도 조금씩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미래 어린이들 위해서 또 제가 관련된 업종에 손을 떼면서 뭔가 제가 이 재단에 기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초록우산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그 이제 11월에 제가 기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이런데 일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약속을 받고 기부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쑥스럽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좋은 네. 일은 널리 알려야죠.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이런 취지에 제가 동참을 하고 싶었던 아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요, 꾸준히 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네. 나눔에도 참여해 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이쯤에서 네. 우리 선생님, 부회장님 자랑을 좀 제 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 작년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어린이재단의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그린 노브클럽 100호이신데요. 네. 아니, 네. 특별히 아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 30여 년 활동했던 일들이 관련이 있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죄스러움도 제가 있어서 이런 또 부회장직을 맡아서 좀 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미래의 우리 자산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또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은 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부회장님 덕분에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서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근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활동하던 시절에는 네, 워킹맘 단어도 되게 흔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남편분의 외조가 없으면 네. 바깥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8, 90년대는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볼 그쵸, 수가 있죠. 그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든 분야에 유리천장은 있습니다. 유리천장이요? 네, 예. 네. 여성들이 겪는 그런 유리천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워킹맘으로 제대로 활동하려면은 우선 남편과 가족의 그런 지원이 없으면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첫 번째 제 남편과 가족을 제 편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이래도 힘들다 소리 하면 그만두라 그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남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일정을 사무실 비서를 통해서 다 체크해서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는 제 일을 열심히 보고 남편이 그러니까 있는 시간에는 그 일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집안 일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잘못하던 마누라 큰일 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만두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도와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 제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또 잃는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가족과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고 또 내 편을 만들고 정말 힘들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 동정심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거를 극복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네. 지금 뭐 견뎌온 세월이신데 네. 지금 현 시대에 네, 워킹맘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네.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이 각 분야에 활동하는 데서는 물론
그 역할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깨지를 못하더라도 균열이 가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힘들면은 못하겠으면 차라리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 내일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혹시나 또 경제적인 도움도 있잖아요. 여성이 일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 워킹맘들이 일을 하는 데에서는 더 많은 남보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면은 가족도 잘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릅니다. 저도 어떨 때 가끔 가다 보면은 대단해 수포우문인가 봐 이러는데 전 수포우문 아니거든요. 집에 가면은 막 밤새 끙끙 앓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은 남편과 자식들 또 앞에 나오면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나는 씩씩하다만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집에서도 끄떡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집에 가면은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또 씩씩하게 일어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건 가족들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들은 알죠. 네. 가족들은 저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고 아유. 아침에 눈 뜨면 말짱하게 나가고 전화 받을 때도 남편과 말다툼을 해도 막 싸우다가도 누구 전화 오면은 싹 웃으면서 씩씩하게 받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보이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고 그 직장인으로서 워킹맘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자부심과 긍지를 할 수 있고 그걸 못하면은 전 일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회장님, 네. 그게 바로요 슈퍼우먼이십니다. 슈퍼우먼이 척한 거죠. 네. 부회장님,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네. 여성 엄마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네. 어떻게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전업주부였습니다. 예,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였는데요.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가게 돼요.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한테 갖다 주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요즘은 아니겠지. 요즘은 남편들은 아니지만 옛날 남편들은 절대로 자기 와이프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업주부들의 그런 역할이 왜 중요하면은 우선 전업주부들은 자기 가족은 철저하게 챙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가족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도 또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가 정말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이상으로 저는 내 자식의 친구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만이 이 사회가 반듯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일할 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의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전업주부들보다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런 편견이 있었죠. 편견이 오해가 있었죠. 있었죠. 예.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내 자식이가 잘못되면은 혹시 우리 아이의 친구 쟤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육계에 있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직장 엄마로서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 어머님들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언제나 유리관 속에 혼자 자랄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라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잘 키우는 게 이상으로 내 아이의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잘 자라야만이 함께 잘 자랄 수가 있다고 그 전업주부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장의 워킹맘들은
그 보살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업주부로서의 그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잘 보살피는 이상으로 그런 일들을 해주면은 정말 그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또 미래의 그 지도자로 자랄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뭐죠 그 기회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전업주부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네, 네, 예. 우리 부회장님만의 나눔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나눔에 대한 철학이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조금씩 기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눈다, 기부한다는 게 무슨 거창한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기가 재력이 있다면은 돈으로 좀 나누고 또 시간이 있다면은 어려운 곳을 좀 보살피고 봉사하고 또 돌아보면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그런 재능들을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기부는 뭐 뭔가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뭐 월급 받고 할 때는 그냥 월급에 얼마씩 그냥 아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떠신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중앙위원회 부회장님과 따뜻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